엄마, 나 사실 평생 거짓말하고 살았어요. 칠순을 넘긴 내가 병상의 어머니께 꺼낸 첫마디였다. 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내 손을 꽉 쥐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고백이 우리 모녀의 55년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라는 것을. 2024년 가을 나는 71살이었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 혼자 사는 게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들개를 키우고 수요일마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고 목요일엔 성당 봉사를 나갔다. 그날도 평범한 목요일이었다. 정숙이 엄마 오늘 점심 뭐 먹을래? 경로당 친구 옥순이가 물었다. 나는 대충 자장면이라고 답했지만 사실 입맛이 없었다.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밤마다 나를 깨웠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이모, 저 민준이에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민준이, 내 조카.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동생 순자의 아들이었다. 어디? 어느 병원?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어머니는 94. 강원도 춘천에 혼자 사셨다. 고집이 세서 요양원도 자식 집에 들어오는 것도 완강히 거부하셨다. 1년에 두세 번 명절 때나 뵙던 사이였다. 삼성병원 응급실이요. 빨리 오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가방을 챙겼다. 지갑, 핸드폰, 약. 손이 떨려서 지퍼를 잠그는 것도 힘들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다. 가로수, 신호등, 지나가는 사람들. 모든 게 낯설었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당연했지만 이건 그 이상이었다. 뭔가 끝이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응급실 앞 의자에서 동생 순자를 만났다. 언니. 68배 동생은 갑자기 늙어 보였다. 어머니 상태가 어때? 뇌졸중이래. 한쪽이 완전히. 말도 잘 못하시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금 볼 수 있어? 응. 중환자실은 아니고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 냄새 옛날에도 맡았던 것 같은데. 언제였지? 병실 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한쪽 입꼬리가 축 처져 있었다. 눈은 떠 계셨지만 초점이 흐릿했다. 어머니. 내가 다가가자 어머니의 눈이 나를 향했다. 그리고 입술이 떨렸다. 응. 말을 하려는데 잘 안 나오는 것 같았다. 괜찮아요, 어머니. 천천히 하세요.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다. 언제 이렇게 작아지셨을까? 의사가 들어왔다. 보호자분들이시죠? 환자분은 경미한 뇌졸중으로 언어중추와 운동신경 일부에 손상이 있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있지만 나이를 고려하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얼마나요? 최소 몇 달. 하지만 완전히 회복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의사가 나간 뒤 침묵이 흘렀다.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언니, 우리가 교대로 간병해야 할 것 같아. 나는 월수금 언니가 화목토 이렇게. 응.
나는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왜 그게 두려웠을까? 그날 밤 나는 병실 간이 침대에서 잠을 청했다. 순자는 먼저 집에 갔다. 자정이 넘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어머니의 가쁜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어머니와 내가 이렇게 어색해진 게. 어린 시절 어머니는 나에게 엄격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 홀로 우리 자매를 키우셨다. 식당 일, 청소 일 가리지 않고 일하셨다. 정수가 너는 공부 잘해야 한다. 네가 동생까지 책임져야 해. 그게 어머니가 내게 가장 자주 하신 말이었다. 나는 공부를 잘했다. 반에서 1등, 전교에서 3등 안에는 항상 들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1969년 겨울 모든 게 무너졌다. 병실 창가에 놓인 작은 가방 안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어머니가 평소 지니고 다니시던 것이었다. 흑백 사진. 20살쯤 된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다. 이게 나인가? 아니었다. 하지만 너무 닮았다. 사진 뒷면에 희미한 글씨가 보였다. 1969년 12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 물건을 정리하던 중 작은 통장 하나를 발견했다. 예금주 이름 김정숙. 내 이름이었다. 하지만 내가 만든 통장이 아니었다. 잔액 1247만 원. 이게 뭐지? 통장을 펼쳐보니 매달 20만 원씩 입금된 내역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5년간. 누가? 왜? 사흘째 되던 날 새벽 4시쯤. 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뜨시더니 중얼거렸다. 미안해. 미안해. 어머니? 정수가. 나는. 왜요? 무슨 말씀이세요? 비밀. 지킬 수 없어. 더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도 비밀이 있어. 55년간 숨겨온. 일주일 뒤 어머니는 조금 나아지셨다. 말을 더듬지만 할 수 있게 되었다. 정수가. 내 어머니. 나. 너한테. 할 말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어머니 손을 잡았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너. 알아야 해. 너희. 진짜. 네가. 내 딸이. 맞지만. 세상이 흔들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힘들어하셨다. 하지만 계속하셨다. 1969년. 네가 고2 때. 기억나니? 기억났다. 물론 기억났다. 그해 겨울 나는 갑자기 학교를 그만뒀다. 어머니는 나를 시골 외가댁으로 보냈다. 몸이 안 좋아서 휴학한다. 그게 공식적인 이유였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다. 어머니. 그 얘기는 정수가 이제 말해야 해. 나 죽기 전에.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어머니가 눈을 떴다. 뭐?
사실은 저도 평생 숨겨왔어요. 밖에서 카트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1969년 겨울. 어머니가 저를 시골로 보낸 이유. 어머니는 제가 몸이 약해서라고 하셨지만 저는 임신했었어요.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알고 있었니? 당연히 알았죠. 제 몸인데. 그럼 왜 말 안 했어? 어머니가 먼저 거짓말했잖아요. 요양 간다고.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나는 너를 지키려고. 지키려고요? 저를 시골 단칸방에 홀로 남겨두고요? 목소리가 커졌다. 55년 묵은 감정이 터져 나왔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19살 여자애가 혼자 애를 낳게 했잖아요. 정수가. 그리고 그 아이를 어머니가 데려가셨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가 데려갔어. 그 아이는 어디 있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입양 보냈어. 좋은 집으로. 어디요? 누구한테요? 미국. 미국 가정으로. 무릎에 힘이 풀렸다. 미국이요? 그래. 너는 20살이었어. 애 키울 수 없었어. 나도. 형편이 안 됐고. 그래서 엄마 마음대로 제 아이를 남의 나라로 보냈어요. 정수가.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너는 공부해야 했고 애는 딸이었어요. 아들이었어요?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딸이었어. 나는 딸을 낳았다. 그리고 단 하루도 안아보지 못했다. 엄마는 안아봤어요? 한 번. 딱 한 번.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작았어. 정말 작았어. 울지도 않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 너를 닮았더라. 나는 울었다. 5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껏 울었다. 그때였다. 하지만 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사실은 뭐가 또 있어요? 그 통장. 내 이름으로 된 비밀 통장. 그게 뭔데요? 그 애가 보낸 거야. 네? 1995년부터 그 애가 한국에 있는 날 찾아서 매달 돈을 보냈어. 외할머니께라고. 머리가 멍해졌다. 그럼 그 애가 어머니를 찾아냈다고요? 응. 25살 때 편지가 왔어. 한글로. 번역가한테 부탁했는지 읽어보니 생모를 찾고 싶다고. 그래서요?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 왜요? 너를 지키려고. 또 그 소리예요. 대체 뭘 지킨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눈을 똑바로 봤다. 내 인생, 내 가정. 너는 그때 이미 결혼해서 아들 둘 낳고 잘 살고 있었어. 갑자기 25살 먹은 딸이 나타나면 모든 게 무너질까봐. 나는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는 계속했다. 그래서 나는 내 이름으로 답장했어. 생모는 이미 돌아가셨다고. 대신 외할머니로서 연락하겠다고.
미쳤어요. 그렇게 15년 편지 주고받았어. 통장은 그 애가 보낸 돈이야. 할머니 용돈이라고. 이름이 뭔데요? 서연이. 미국 이름 있지만 한국 이름 지어달라 해서 내가 지어줬어. 김서연. 서연이. 내 딸의 이름은 서연이었다. 그 애. 지금 어디 있어요? 서울. 작년에 한국으로 왔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뭐라고요? 회사 다닌대. 강남 어디? 편지에 적혀 있었어. 편지를 아직도 받아요? 카톡. 요즘은 카톡으로. 어머니 카톡도 있어요? 민준이가 만들어줬어. 가끔. 그 애한테 답장해. 나는 어머니 가방을 뒤졌다. 핸드폰을 찾았다. 비밀번호 뭐예요? 091이. 어머니 생일이었다. 카톡을 열었다. 대화창에 서연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프로필 사진을 봤다. 35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웃고 있었다. 내 눈을 닮았다. 가장 최근 메시지를 읽었다. 할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다음 달에 춘천 갈까 했는데 할머니 뵙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 엄마 생각이 자꾸 나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알고 싶어요. 어떤 분이셨는지, 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셨는지.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화면이 흐려졌다. 저 만날 수 있을까요? 너 원하면 연락해도 돼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정수가 네? 준비해. 그 애는 너를 원망할 수도 있어. 알아요. 내 인생이 흔들릴 수도 있어. 괜찮아요. 이미 흔들려 있었어요. 55년 동안.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처음 보는 편안한 미소였다. 그래. 이제 진짜 엄마 노릇해봐. 그로부터 한 달 뒤. 나는 강남역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10번도 넘게 화장을 고쳤다. 오후 3시.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키가 크고 머리가 갈색이었다. 눈은 내 눈을 닮았다. 혹시 김정숙 님이세요? 나는 일어섰다. 서연이니? 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나는 말했다. 나는 내 할머니가 아니야. 서연이의 눈이 커졌다. 네? 나는 내 엄마야. 서연이는 뒤로 물러섰다. 아니에요. 엄마는 돌아가셨다고. 할머니가 그러셨는데 거짓말이었어. 날 지키려고.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19이었어. 준비가 안 돼 있었어. 미안해. 서연이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내가 용서받을 자격은 없는 거 알아. 하지만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거짓말이 아니었다.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었다. 서연이는 천천히 손을 내렸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왜 이제야?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외할머니도 나도. 엄마라고 부르라는 건 아니야.
그냥 알고 싶어. 너라는 사람을. 서연이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시간 필요해요. 그래. 하지만 그날 얘기해 주세요. 내가 태어난 날 나는 안 잤다. 서연이도 안 잤다. 그리고 나는 이야기했다. 1969년 겨울 눈 내리던 날 홀로 아이를 낳은 19소녀의 이야기.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내 인생의 진실을. 일주일 뒤 어머니 병실. 어머니 만났어요. 어땠어? 닮았더라고요. 저를. 어머니는 웃었다. 그럼 나도 닮았겠네. 그럼요. 세대가 다 닮았어요. 용서 받았니? 아직요. 그래도 시작은 했어요. 어머니는 내 손을 잡았다. 정수가. 네. 나도 미안해. 내 인생 망쳤지? 아니에요. 거짓말 마. 정말이에요. 어머니 덕분에 저는 살았어요. 55년을. 그래도 이제 됐어요. 이제 진짜로 살 거예요. 거짓말 없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그로부터 6개월.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조용히 잠결에. 장례식 날 서연이가 왔다. 검은 옷을 입고 국화꽃을 들고. 할머니. 좋은 분이셨어요. 복잡한 엄마였지. 서연이는 미소 지었다.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우리는 함께 어머니 앞에 절했다. 그리고 서연이가 내 손을 잡았다. 가끔 전화해도 돼요? 가슴이 벅찼다. 언제든. 2025년 봄. 나는 72이 되었다. 서연이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나를 찾아온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가끔은 그냥 말없이 앉아 있는다. 완벽하지 않다. 아직도 어색하고 서먹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다. 하지만 괜찮다. 55년 늦었지만 우리는 시작했다. 어머니 고마워요. 당신의 거짓말 덕분에 나는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당신의 고백 덕분에 나는 진짜로 살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후회하지 않아요. 남은 시간 동안 딸과 함께 걷겠어요. 비록 늦었지만 엄마로서.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의 마음도 달라질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힘이 됩니다.